중단원 두 번째, 기후와 주민생활에서 두 번째로 기후가 경제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학습 목표입니다. 기후가 경제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날씨가 경제생활에 끼치는 영향, 기후와 경제생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서 볼 건데요. 앞에서 배웠듯이 날씨는 그때그때 하루 동안 좀 짧은 시기 동안에 대기 상태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 또는 우리들의 산업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후는 장기간이죠. 그러니까 추운 지역 또는 온화한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날씨와 경제 생활인데요. 날씨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 봄에는 가뭄이 지속되면 모내기가 늦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대야 되는데 비가 이제 안 내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첫서리가 내리게 되면은요,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은 시설 작물 재배를 하는 거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리 시설인 우리 보라든가 저수지 그리고 댐 같은 것들을 지어서 우리 가뭄을 극복하고 있죠. 그리고 날씨는요, 계절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음료나 냉난방기 업체들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이면은 당연히 냉방기구가 냉방 우리 제품들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겠고요. 겨울이 되면 그 반대로 난방기구들이 되게 많이 팔리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지만 이런 제조업을 하는 우리 회사들은 매출액을 늘릴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는요, 또 편의점에서 더울 때와 추울 때 진열하는 상품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나 운송 서비스에서는 비가 내릴 때 할증 요금을 받기도 하고요.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도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이면 이제 축구나 야구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스포츠 용품의 판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겨울이면 스키 용품의 판매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야외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운동이어서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돔구장을 짓기도 하죠. 돔구장을 지으니까 뭐 비가 와도 또는 눈이 와도 또 그리고 뭐 아주 더워도 또는 아주 추워도 상관없이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과 통하다에서 기온과 관련해서 편의점 제품별 매출액의 한번 변화를 볼 텐데요. 7도씨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하고요. 22도씨 정도 이상에서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24도에는 탄산음료, 그리고 26도가 넘어서면 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하고, 너무 더우니까 인스턴트 커피의 판매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9도로 넘어서게 되면은 생수나 스포츠 음료가 많이 팔리게 되겠고요. 30도가 넘어서면 우리 얼음컵 음료가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계속 기온이 높아지면 많이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 매출액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그 대신 우리 얼음 관련된 얼음컵 음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팔리게 되죠. 선생님만 해도 오히려 아이스크림은 너무 더울 때 먹으면 더 이제 손에 흘러내리고 너무 빨리 녹아서 먹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럴 때 보통 아이스 커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팔리게 되겠습니다. 기후와 경제 생활인데, 기후의 지역차는 농업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를 이용해서 벼농사에 아주 우리나라는 유리하고요. 겨울철에 온화한 기후가 있는 남부지방에서는 벼를 수확한 후에 늦가을부터 보리나 이제 밀을 심어서 초여름에 수확하는 구루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여름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목초지가 되게 잘 자란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고기소와 젖소를 기르는 고랭지, 이제 우리 고랭지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요. 또 이곳에서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들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옆에 보면 이 고이 평탄면 바로 이 고랭지 지역에서 이렇게 어, 한우를 사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역 축제와 기후와 아주 큰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벚꽃 축제를 많이 하는 진해 군항제, 여름이면 보령 해수욕장, 우리 대천 해수욕장에서 머드 축제, 가을이면 김제 아주 넓은 호남 평야에서 지평선 축제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옆에 지평선 축제와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하천이 이제 얼어붙고 그 이제 얼어붙은 그 하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전지 훈련들 하기도 하고요. 경상남도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온화한 기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후의 지역차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는 열대지방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관광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스키를 배우고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스포츠 선수들이 1년 내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후에 좀 유리한 지역들로 이제 전지 훈련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지 훈련장으로 괌, 사이판, 뭐 이렇게 오키나와 뭐 이런 지역으로 가서 어, 다음 시즌을 대비하기도 하죠. 자, 이제 이상입니다.